좌익 민주당에서 우익 공화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인프라 시설, 즉 기반 시설을 좋아합니다. 기반 시설이란 사회적 생산 기반 또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댐이나 도로, 항만 시설, 발전소, 통신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교량과 평평한 도로, 그리고 세계 수준급의 공항을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자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움푹 패인 구멍 하나를 메꾸는 일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더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은 기반 시설이 부족할까요? 왜 미국의 도로는 움푹 패인 구멍들 투성이고 수많은 주요 공항들은 낡고 황폐한 것일까요? 왜 미국은 기반 시설을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처럼 건설하거나 혹은 속히 보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다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반 시설이 향상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부류의 집단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 환경운동가들과 노동조합입니다. 캐나다의 원유를 미국 정제소로 가져오는 프로젝트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의 일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공사로 인해서 자연에 큰 피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파이프라인 원유 공급이 모든 면에서 철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점에서 그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화석 연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환경운동가들은 그것을 결사 반대하였죠. 결국 2018년 11월 전 미 대통령 오바마에 의해 임명된 몬타나 지방 법원의 브라이언 모리스 판사는 키스톤 파이프 건설을 3번이나 중단시켰습니다. 키스톤에 대한 첫 번째 환경 영향 최종 평가에 대한 승인은 2011년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에 의해서 공표되었습니다. 그 평가서는 이 건설로 인해 별다른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의 환경 영향 최종 평가서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이 평가서는 2014년 존 캐리의 국무부에 의해서 승인되었고 여기서도 미래 환경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리스 판사의 3번째 평가는 환경운동가들을 기쁘게 했죠. 이 시점에서 이미 그동안 10년을 꽉 채운 평가 과정을 통해 파이프라인 건설의 완성을 보는 것은 거의 어렵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오클랜드 항구의 수로 건설 프로젝트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법규와 환경운동가들 때문이었습니다. 건조기후인 샌디에고에서 위급하게 필요로 했던 담수화 설비는 이런 제재로 인해 4번이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 공사는 2003년에 시작되었고 불필요하게 12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말았죠. 고층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뉴저지의 비온 다리의 도로면을 간단하게 약간만 위로 올리는 공사는 환경적 영향이 거의 없는 공사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지어진 교량이었기 때문에 단지 높이를 약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었죠. 그러나 5년 후에나 이 공사의 평가서가 진행되었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는 2만 페이지나 달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보다 미국이 훨씬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일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미국만큼 도시, 주, 그리고 연방 관료들의 과다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결과로 그들의 기반시설 공사는 안건이 제시되면 바로 승인이 되고 건설로 이어집니다. 그 시간은 미국에서 단 한 번의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면서 고민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게다가 유럽이나 아시아 나라들의 도로, 교량, 지하철, 그리고 공항은 건설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스라엘 수학자 알론 레비에 의해 발표된 2011년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나 유럽 대륙의 지하철 노선은 1마일당 일반적으로 2억에서 4억 5천만 달러의 건설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그보다 더 적게 들었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지하철 시스템의 40%가 1마일당 1억 3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던 런던의 지하철 줄리비의 확장 노선은 1999년에 개통했는데 1마일당 6억 4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세컨 애비뉴의 지하철은 기존 노선에서 단 2마일의 선을 확장했는데 10년이 걸려 완성이 되었고 1마일당 24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스트사이드 통로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맨하탄 동부와 연결시켜주는 프로젝트인데 놀랍게도 1마일당 건설 비용으로 35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것은 전 세계 도시들의 평균 건설 비용의 7배라고 합니다. 건설은 2007년에 시작되었고 2022년에 완공될 것으로 희망하지만 2030년에나 그 완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게 왜 모두 이처럼 비싼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 때문입니다. 노조의 좌우명은 마치 천천히 일하고 더 많이 받아내자, 때로는 일을 전혀 하지 말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뉴욕시의 샌드혹스 노조의 노조원은 그런 건설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타임지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임금 및 각종 혜택으로 시간당 111달러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뉴욕시 MTA의 예측에 의하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9명의 노동자들이 마칠 수 있는 일이 뉴욕시에서는 24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격 비용과 의심스러운 노조의 행동들은 뉴욕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턴에서도 단순 노선 그린라인 네트워크 확장 공사는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건설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마일당 5억 3천만 달러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20세기형 기반 시설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미국에서는 훨씬 향상된 21세기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미국의 노조와 환경운동가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핸더슨 신학대학교 김혜수다였습니다.